안녕하세요. 경제백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5천선을 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악재가 나온 우리 시장입니다. 앞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린란드발 이슈, 그러니까 관세 전쟁이 예정이 돼 있는 가운데 일본 재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에 채권 패닉까지 더해진 건데요. 지난 밤에 사실 뉴욕 시장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살펴보면 다보스 포럼이라고 읽고 트럼프 연설이라 읽을 만한 10시 반에 우리 시간으로 밤에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제 장 마치고 대체거래소 보셨다면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대체거래소가 이렇게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이닉스가 거의 7%까지 하락을 했습니다만 아랫꼬리를 달고 지금 구간에서는 IT 투톱 모두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장 초반에 약세를 보였던 것에 비해서 코스피가 정말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장입니다. 다만 어제 강했던 코스닥은요.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슈 속에 이렇게 오늘 코스닥 전체를 끌고 내려갈 만한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오늘 코스닥이 2% 넘게 거의 3% 가까이 빠지면서 코스닥 전체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시장입니다. 또 환율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야 될 텐데요. 오늘 환율이 1,481원까지 오르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에 따라서 환율이 한 두 달 뒤에는 1,400원대까지 내려올 것이다라는 언급 속에 지금 이 시간 1,470원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약세로 출발했는데 점점 그래도 분위기가 나아지는 시장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상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원 캐스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 캐스터 신예원입니다. 코스피가 새해 들어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하면서 5,000피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에 더해 미국 관세 판결을 앞두고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건데요. 간밤 뉴욕 증시도 약세장으로 마무리하면서 과연 오늘 우리 증시는 5,000피 문턱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양대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양대지수 어제와 반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크게 급락해 4,800선이 무너질 뻔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다시 양전하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현재 0.2% 상승한 4,89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 출발하면서 950선이 무너졌습니다. 현재 2.75% 하락한 94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2,900억 원어치, 기관은 3,000억 원 이상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6,000억 원 이상 팔아내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 더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포지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300억 원 이상, 기관은 3,0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고 개인만 홀로 6,000억 원 이상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전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 바로 뉴로메카입니다. 프리마켓에서는 로봇주가 일제히 파란불 켜냈지만 장 시작하자마자 다시 빨간불로 돌아서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데요. 현재 6거래일 연속 상승장 이어오고 있는 뉴로메카, 장중 상한가 달성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로봇 자동화 솔루션 기업인 뉴로메카는 지난 CES 2026에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인 에이리를 공개한 데 이어 기관 투자자의 지분 매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28% 넘게 상승한 12만 30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새해 들어서 지속적인 성장세에 이어왔습니다. 다만 어제는 잠깐 숨고르게 들어서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시총 100조 원 돌파에 실패했는데요. 다만 오늘은 시총 100조 원 돌파에 한층 더 가까워진 분위기입니다. 그간 현대차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진출로 인해 상승했었는데 이에 따라 증권가의 호평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KB증권이 현대차 목표 주가를 무려 158% 상향한 80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파격적인 상향치를 내놨는데요. 과연 이 기대감만큼 자동차 업체에서 피지컬 AI 선두주자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앞으로 현대차의 비전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10% 넘게 상승하면서 53만 원대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 바로 넥스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덕분에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 자금을 확보했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관과 강관의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넥스틸이 관련주 중 가장 큰 폭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일 대미 투자를 주요 성과로 뽑은 만큼 투자자들은 한일 자급 투입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투심이 개선된 걸로 풀이됩니다. 현재 18% 넘게 상승하면서 12만 원대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반정부 시위, 그린란드 악재, 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등 글로벌 이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미국 현지 시간 21일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인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을 예정인데요. 과연 오늘 이 연설이 어떤 세계적인 파장을 가져올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대내외적 이슈들 잘 체크하시면서 경제의 맥점 잘 짚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신예원이었습니다. 네, 1월 22일입니다. 오늘 한유민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먼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애프터마켓 보면서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오늘 장 열리면 그 깨지는 접시처럼 열리면 이렇게 우르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코스피에서는 많은 종목들이 양전에 내면서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요. 어쨌든 지금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걱정했던 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코스닥은 좀 안타깝고요. 어떻게 시장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장이 좋은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조정을 예상했지만 그래도 뭐 삼성전자와 지금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코스피 지수를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코스닥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뭐 오르지도 못했던 코스닥이 이렇게 급락하는 상황이 나온 경우 저는 오늘 장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뭐 바이오 섹터와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약하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금 급락하고 있다. 좀 오늘 과대 매도라고 좀 생각해요. 과도한 매도세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지금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1월에 사실은 실적 시즌이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 우선으로 이제 좀 수급이 들어가면서 지금 좀 소외되면서 좀 조정이 너무나도 깊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러한 실적 시즌이 끝났을 경우 다시 한번 수급 이동을 통해서 바이오 섹터로 이제 수급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과대 낙폭은 좀 매수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사실 삼성전자와 지금 SK 하이닉스 빨간불 켜고 있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요즘에 로봇 모멘텀까지 붙으면서 지금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즘 시장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좀 끌고 간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대차가 우리가 알던 그 20만 원대에서 횡보하던 현대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좀 신고가 영역이고 지금 시가총액 3위로 좀 등극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앞으로 여기서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가 끌고 갈 만한 장세다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점 짚으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현대차라고 쓰고 우리는 로봇이라고 읽어야겠죠. 로봇 모멘텀을 어디까지 받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 기업 가치를 현대차에 어디까지 줄 것이냐라는 것을 증권가에서도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가 정말 약간은 들쑥날쑥한 느낌이 있어서요. 53만 5천 원까지 오늘 점을 형성을 했어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낙폭이 굉장히 깊었는데 이렇게 오늘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이닉스의 포모가 느껴지는 그런 현대차인데 지금 현대차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작년에 25년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좀 비중을 많이 실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26년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뭐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26년을 우리가 현대차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하셔서 뭐 전부를 다 팔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들어가 있던 비중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셔서 그 이제 비중을 가지고 조금 이제 현대차까지 가져가시는 전략을 세우면 26년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 100조가 왔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끝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고 보지 않고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서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현대차를 로봇 밸류를 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지금 테슬라와 비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아틀라스가 이번에 공개되면서 사실 옵티머스와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와 비교가 되면서 테슬라가 지금 밸류가 지금 너무 고밸류잖아요. 고평가돼 있는 상황 속에서도 테슬라 주식은 계속 담고 있는데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현대차를 로봇과 자율주행 이쪽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고평가돼 있는 테슬라보다 오히려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PER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50배가 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현대차는 이제 시가총액 100조가 됐다 해도 PER 한 10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테슬라 정도의 밸류는 아니더라도 현대차라는 기업을 로봇 모멘텀을 붙여준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시가총액 200조, 300조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도 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시가총액 90조가 됐다고 말씀드린 지 몇 거래일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100조라니요. 정말 크게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뭐 긍정적인 것은 알겠습니다만 사실 오늘 12.27%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데 따라붙어도 될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너무나 장대 양봉으로 계속 올라오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하이닉스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좀 바라보는 게 유효할까요? 현대차는? 네, 차트를 보시면요. 뭐 현대차를 지금 단기로 단타로 들어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모아간다라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작년 25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신고가 영역에 왔을 때 이거 따라붙어도 되냐 하면서 계속 올라왔죠. 지금 그럼 이런 주도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이거 내가 따라붙어도 되나라고 싶었을 때가 기회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40만 원대를 안 보여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시장 자체가 밸류 자체를 어디까지 줄지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은 어제장에서 여기 그저께 월요일장에서 17%, 18% 급등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도 따라붙어도 될까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진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 밀렸을 때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나눠서 좀 아래에서 이제 내가 이 정도 10일 이동평균선 내려왔을 때 이건 40만 원 초반입니다. 이때는 이제 비중을 좀 많이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5일 이동평균선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내려오면은 분할적으로 더 담아가자. 이렇게 좀 나눠서 이제 구간을 생각하셔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로봇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뭐 로봇 섹터에서 지금 엄청난 텐베거 종목 많이 나오고 있죠.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내가 로봇 종목 지금 이렇게 텐베거가 나온 종목도 지금 따라 붙으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를 차라리 바라본다고 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가 좀 고점에서 물렸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까지 바라본다 했을 때 좀 멀리 봤을 때는 미래 성장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까지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로봇에 관심이 있는데 어떤 종목 담을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는 지금 이런 가벼운 로봇 종목보다는 실적이 탄탄하고 우량주인 현대차를 지금 고점이라 생각하지 말고 담아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일단은 담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내가 5일선을 터치하면 조금 더 물량을 더 담겠다라는 느낌으로 길게 끌고 가자는 말씀이시죠? SK 하이닉스 50만 원이 왔을 때 앵커님 어떠셨습니까?
SK하이닉스 50만 원일 때 그때도 고점이라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주분들 축하드렸죠. 좋은 마음으로요. 축하는 드렸지만 예. 따라 붙어야 되나 걱정하셨죠. 그렇죠. 우리 고민하시지 않으죠? 시청자분들. 그죠? 그렇죠. 네. 저는 근데 현대차도 그렇다 생각해요. SK하이닉스가 50만 원일 때도 사실은 그때도 우리가 70만 원, 80만 원 갈 거라고 뭐 그렇게 빠르게 올라올 거라고 그렇게 누가 가늠했었겠습니까? 그러면은 현대차도 지금 급하게 올라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100만 원까지 SK 하이닉스도 지금 목표 주가 뭐 100만 원까지 이야기하는 곳이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먼저 갈지 현대차가 100만 원을 먼저 갈지는 이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받침이 되고 그리고 로봇 밸류까지 받은 현대차가 저는 요즘에는 상승률이 더 좋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비중만 너무 실지 마시고 이제 조금 현대차까지 바라보면서 우량주 중심으로 내가 담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세 가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까지 이렇게 비율을 뭐 333 이 정도 뭐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많은 전략들 드렸는데, 그래서 로봇이 사실 애프터부터 약하다가 지금 많은 종목들이 로봇만 붙었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달려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 하단에 QR코드 있는데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시면 링크 옵니다. 이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한유민 전문가님의 조금 더 빠른 전략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트럼프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LNG 선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이 알래스카 모멘텀이 붙으면서 오늘 관광 관련주가 사실 그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움직였는데 오늘도 그런 흐름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이슈를 어떻게 봐야 할까? 현실화가 될 것이냐의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관광 관련주들과 그리고 우리가 이 이슈를 어떻게 증시에 녹여내면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갈 수 있을까? 더 큰 그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게 테마성이라고 일단은 보는데, 물론 추후에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작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작년에도 트럼프가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야기할 때마다 반응을 했었죠. 하지만 이 상승 추세가 연속성이 없고 잠깐 반짝 반등했다가 또 조정 깊게 나오면서 또 소외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도 좀 트럼프가 연초부터 이제 조금 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한다라고 확정지지도 않았고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트럼프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는 이게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바라보기보다는 트럼프가 지금 유럽이랑 지금 또 다투고 있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와 또 일본을 조금 압박하는 모양이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장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따라 붙으면 또 물리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추후에 우리나라가 진짜 참여 의사를 밝히고 그게 좀 구체화가 됐을 때부터 차라리 접근하시는 게 낫지. 지금 이렇게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시장에서 따라 붙었다가는 이거 또 물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좀 변덕이 심한 성격이고 항상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말 한마디에 이거를 좀 내가 투자 가치를 느끼고 따라 붙으면은 좋지는 않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테마성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시장이 약간은 악재에 부딪히면 사실 가치보다는 이 테마성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테마성 매매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이슈의 크기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거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계신지 우리가 단기간에 좀 수익을 낼 때 도움이 될 만한 이슈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또 트럼프가 사실은 이 또 관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을 봤을 때 트럼프가 관세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러한 세계적인 무역 정쟁이 불거지는 시점을 봤을 때는 항상 그 관세의 불확실성에 다시 한번 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 섹터들은 밀리는 상황이 나오고 있었죠. 그러면은 철강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지금 유럽이랑 또 미국이 다투면 우리나라가 거기서는 조금 수혜를 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은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실적이 안 좋은 이렇게 좀 가벼운 종목들 오늘 이렇게 뭐 상한가 대동스틸 뭐 하이스틸 넥스틸 이런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내가 그러면 좀 철강 관련해서 조금 담고 싶다 하면은 저는 오히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포스코 그룹주들 이런 종목들 좀 우량주를 담는 게 좀 테마를 따라가기보단 그래도 앞으로 실적 개선이 나오고 조금 좀 튼튼한 기업들 이런 쪽으로 담는 게 좀 더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좀 가벼운 종목들 뭐 동양철관 뭐 이런 종목들 들어가시면요 이제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다가 급락이 나올 땐 또 너무나도 깊게 나오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좀 포스코 그룹주를 보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지금 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이 관광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른 매매가 필요하니까 많은 도움 말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옆쪽에 QR코드 나가는데요. 이 QR코드 카메라로 이렇게 비추시면 링크 오니까요. 한유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장중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장에 어떤 종목으로 대응해 볼까? 사실 다보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도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약간은 움츠리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지금 오늘은 제가 방산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이 트럼프의 수혜주라고 하죠, 방산이. 근데 지금 오늘장 뭐 방산 종목들도 밀리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 말을 또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유럽과 또 관계도 안 좋은 상황에서 최근에 뭐 베네수엘라 공습 뭐 이러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에서는 당연히 또 방산주가 또 부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 발표가 안 했어요. 좀 대기업들이 이제 실적도 발표할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눌림목에서 방산을 담아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산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방산주 어떤 종목일지 또 기대가 되는데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그린란드발 관세 전쟁에 대해서도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이다.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결과론적에 대한 낙관론을 좀 시장에서 더 우세하게 우리 시장은 바라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차트도 보면서 조금 더 많은 도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요. 이 정밀 유도무기 체계와 탐색기 등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개발하는 회사인데 뭐 전장 지휘 통제를 위한 통신 정보 체계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무인, 드론, 로봇 이런 AI 사이버전에 대해서 미대전 영역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이 종목명을 들으시면은 다 잘 아실 기업인데 이 종목을 제가 오늘 가져온 이유는 이 기업 자체가 방산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에 지금 로보틱스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로보틱스 회사가 이제 미국 기업인데 이 자회사를 보유하면서 국방용 로봇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 회사를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가지고 이 로봇을 개발하면서 그 로봇이 이제 발전하고 지금 호평을 받으면서 로봇 밸류를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저는 이 종목이 지금 방산 쪽에서는 실적이 탄탄한 기업이고 매출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미국 기업 자회사를 인수한 상황에서 이 로보틱스 회사가 만약에 이제 국방용 로봇을 좀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뭐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나중에 여기서 이제 흑자 전환하고 인정을 받게 된다면 충분히 또 로봇 밸류까지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딱 여기 보시면 오늘 장에서 좀 밀리면서 최근 돌파했던 저항 라인을 지금 지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내려왔을 경우 이제 지지를 받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명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QR코드 인식하시고 공부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종목명과 기업 설명 그리고 이제 공략 타점까지 자세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지금 한유미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시장이 그래도 버티려는 힘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면서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닥이 0.53%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고 코스피는 3.42% 조금 더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런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투자를 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부분 많을 것 같은데 우리 팍스경제TV 통해서 오후장도 계속해서 도움 말씀 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도 힘내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